오, 맛있네. 맛있는 김장배추 또는 맛없는 김장배추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봐. 안녕하세요, 칠산 리포터입니다. 예, 제가 일하다가 배가 고파서 배추 갈라놓은 거 반통 먹는 소리였습니다. 3분의 1은 먹어버렸네요. 저녁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배추가 이제 제법 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김장배추 또는 맛없는 김장배추라는 얘기가 있죠. 예, 오늘은 김장배추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맛이라는 게 뭘까요? 예, 새콤, 달콤, 매콤, 그 다음에 쌉싸름, 짭짜름. 예, 이게 5가지 맛이죠. 예, 우리 한의학에서는 오행사상, 오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오미,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 이렇게 5가지 맛인데요. 예, 이 5가지 각각의 맛은 우리 몸하고도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맛은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고요. 신맛은 간장하고 관련이 있고, 쓴맛은 심장하고 관련이 있고, 단맛은 위장하고 관련이 있고, 예, 제가 이쪽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미라는 것도 있고요. 또 오미자라는 것도 있죠. 조선시대 영조 임금이 그렇게 오미자를 좋아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 맛은 건강하고도 우리 신체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맛에 떫은 맛을 하나 더해서 육미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혀로 느끼는 6가지 맛에다가 그 다음에 이빨이 느끼는 아삭아삭함, 예, 아삭함도 하나의 맛이죠. 이런 배추가 씹는데 물렁거린다면 맛이 없겠죠. 아삭아삭 씹히는 맛,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맛이죠. 그 다음에 채소나 과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배추도 배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이 진해야 맛있는 거죠. 예, 사과는 사과 향이 있고 복숭아는 복숭아 향이 있죠. 예, 이렇게 맛과 아삭거림, 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맛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김장배추는 어떨 때 맛이 없고 어떨 때 맛이 있을까요? 이런 맛들을 종합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물, 햇빛, 양분 뭐 이런 거겠죠. 예, 물론 햇빛이나 물이 적당해야 되고 햇빛이 좋아야 맛이 좋아지겠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양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양분의 핵심은 질소 성분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맛이 좌우됩니다. 이 배추도 물론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질소가 절대적이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분 중에 하나죠. 보통 질소라는 영양분을 줄 때 우리가 화학비료나 유기질 비료를 주는데요. 화학비료를 주든지 유기질 비료를 주든지 간에 질소 성분을 주게 되면 보통 NO3- 질산태 질소로 이 배추는 이온 형태로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소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요, 배추 내에서 유기산이 생기면서 시고 떫은 맛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반대로 단맛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배추가 시고 떫은 맛이 많아지고요, 단맛은 줄어들고, 그리고 조직이 물러집니다. 질소가 많아지면 크기는 잘 크는데 조직의 단단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무른 배추, 저장성이 없는 배추, 그리고 배추의 독특한 향이 적은 맛이 없는 배추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질소 비료를 적절하게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수확하기 한 달 전부터서는 질소질 비료를 끊으셔야 됩니다. 예, 그 이후에도 질소질 비료를 주게 되면 배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성도 없고 무르고 맛도 없고 시고 떫고 향도 적은 배추가 되는 거죠. 예,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이 질소 비료를 주는 대신 수확이 한 달 남았다 하면 그 이후에는 질소질 비료를 주지 마시고요, 미네랄, 배추한테도 꼭 필요하고 사람한테도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을 적절하게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미네랄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미네랄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딜까요? 바닷물입니다. 예, 바닷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다까지 바닷물 들어가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일염이 바닷물을 농축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천일염하고 간수를 물에다가 희석해서 연면 시비도 해주시고 관주도 해주시면 됩니다. 천일염하고 간수를 가지고 바닷물을 만드시려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3.5%로 만드시면 됩니다. 3.5% 희석액으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 1리터에다가 타실 경우는 소금 30g, 그 다음에 간수 6g 정도 타시면 됩니다. 대략 그 정도 타시면 바닷물의 농도가 되실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 뿌려주시면 큰일 납니다. 바닷물 원액이잖아요. 바닷물 원액을 뿌려주시면 바로 농도 장애가 올 겁니다. 그렇게 뿌려주시면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밑에다가 관주를 해주실 때는 20배액으로 희석을 해주시고요. 연면 시비 이파리에다가 뿌리실 때는 약 100배액으로 희석을 하셔서 자주 뿌려주셔도 됩니다. 제 경우에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뿌려도 농도가 그렇게 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네랄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추가 이렇게 속이 찰 때도 꼭 필요한 건 칼슘 성분이 필요한데 칼슘 성분이 이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칼슘 붕소제나 그 다음에 미네랄 같은 걸 수확 2주 전까지 이렇게 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시는 게 좋죠. 오늘은 맛있는 김장배추 또는 맛없는 김장배추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질소 그리고 미네랄이라고 그랬죠.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맛이 없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배추가 되고 미네랄을 적당량 자주 주면 맛있고 건강한 배추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맛있는 김장배추를 기르실 수 있고요.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바닷물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닷물이 좋다고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균형 있게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가 맛있다고 고기만 계속 먹으면 사람 몸에 병이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균형 시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장배추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김장배추 길러보시기 바랍니다.